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15년차 현직 초등교사이자 EBS 공채 강사 그리고 초등생활 처방전의 이서윤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저는 초등생활 처방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초등 공부정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정서 중요한 거 많이들 아시는데 이 공부정서의 의미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 한번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공부 정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말하면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 봤을 때도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공부를 대할 때마다 뭔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의욕이 좀 떨어져 있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완전 최상위권은 아니고 근데 중위권보다는 좀 더 잘하는 한 중상위권 정도인데 의욕적이고 눈빛이 살아있고 진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 불타있고 호기심이 왕성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멀리 봤을 때 어떤 친구가 훨씬 더 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후자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정서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대하는 이 느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부 정서 때문에 시험을 망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공부 정서에 대해서 절절히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때 경험과 그 중요성,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싫어하지 않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성과도 어느 정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인정도 항상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아이여서 공부를 하는데 막 어려움을 겪거나 공부를 하면서 힘든 그런 느낌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 했을 때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에서 이제 100등단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도 얘는 서울대 의대감이다. 저희 또 학교가 굉장히 공부에 압박을 주면서 이제 시키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성적이 나오면은 그걸 이제 1등부터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이제 포스터로 해가지고 붙여놓고 옛날에 많이 했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이제 등수대로 항상 앉는 거예요. 모의고사가 이제 끝나면 책가방을 이렇게 메고 성적이 떨어지면 이렇게 뒷자리로 옮겨가는 그 느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견뎌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그 압박을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비교, 뭔가 불안, 부정적인 느낌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불면증을 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요. 그러면은 너무 피곤하고 다음 날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별짓을 진짜 다 해서 병원도 가서 뭐 신경정신과 약도 타와서 수면제도 먹어보고 한의원 가가지고는 한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뭐 아로마, 양파 뭐 별걸 다 했는데도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똥말똥 있다가 막 너무 막 불안한 생각에 이제 아침에 겨우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밤에 또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11시까지 그냥 거의 비몽사몽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1년 반 넘게 못한 그런 상황이 들면서 이제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들면서 그러니까 성적 비관으로 좀 안타깝고 슬픈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좀 낮은 대학교 가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선생님의 그 기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이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도대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결국에는 떨어지고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공부 정서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럼 초등학교 때 뭐 잘하던 아이들도 나중에 가가지고 이 멘탈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공부 정서, 공부를 대하는 느낌이 부정적으로 돼가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우리 부모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부 정서를 우리 아이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감정을 대하는 방법,
또 이 편안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언제든지 털어놓고 이 구렁텅이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주는 것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 정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꼽는다면 뭘 꼽고 싶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공부를 했는데 매번 했는데도 안 나오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면 할 맛이 떨어지잖아요. 극공감. 네, 너무 이제 열심히 했어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등을 해야 된다. 뭐 최상위권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 조회수도 조금씩 오르면 오르네 하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이 성장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 나의 성공 경험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공부할 맛 난다. 공부를 대하는 느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다 보면은 지적으로 쓸만한 에너지가 없잖아요. 공부를 할 때 힘든 느낌을 털어낼 수 있는 이 부모님과의 열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잘 쉬고 놀고 운동하는 이 시간이 정말 공부 정서에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공부 정서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을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공부 정서와 공부를 잘하라는 이런 성취 압력이 뭔가 상충되는 느낌이 드는데 상충되지 않게 공부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떤 성취 압력을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부모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성취 압력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마다 너무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저는요 애한테 공부에 스트레스 안 줘요 하시지만 또 아이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제 영재아 같은 경우에는 성취 압력을 좀 더 스트레스를 안 느낀다, 좀 더 괜찮다고 느낀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취가 나오고 잘한다는 인정을 받으면은 누가 공부하라고 해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으로 줬을 때 우리 아이가 200으로 느낄 수도 있고 10으로 느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또 내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레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로이트의 제자 에릭슨이 이제 말하기를 전생에 걸쳐서 8단계의 발달 과업을 행한다. 근데 그 각각의 과업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제 성숙하게 된다. 성격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의 시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또 경쟁하거나 어떤 필요한 그 기능들을 습득하면서 이 나의 어떤 자존감도 얻고 열등감을 거기에서 잘 실패하게 되면 열등감을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학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잘 하고 하면은 나 공부 좀 하네 하면서 자기가 뿌듯해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거기에서 필요한 발달 과업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성격적인 성숙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안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럼 성취 압력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A라는 친구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A라는 친구랑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죠. 근데 B라는 친구한테 가서 말했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B라는 친구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다음에도 B랑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부를 대하는 태도, 이 공부를 가지고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아이와 협의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 압력을 준다라는 것보다 주는데 그 과정에 말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협력적이고 좀 더 배려적이면은 아이가 공부 정서가 해치지 않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네요. 15년간 이제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났을 텐데요.
공부 정서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진짜 모범생이었고 친구 관계도 좋았거든요. 근데 그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할 때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친구가 알아서 항상 12시까지 밤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단원평가 보는 날 그때 이제 중간평가라고 해서 조금 이것저것 봤는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이 친구는 엄마를 정말 무서워했었어요. 좀 통제적이고 엄격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눈치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좀 알아서 하는 것도 자랑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도 저도 당황을 했던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잘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렸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표정도 항상 좀 지쳐 있었고 말하는 것도 항상 좀 눈치를 봤었고 해서 조금 더 편안한 관계였다면 훨씬 더 그 잠재력을 오랫동안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안타까움을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표정도 편안하고 말도 편안하고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면 쌍둥이였었거든요. 쌍둥이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둘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매일 하는 그런 학업 같은 거를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일기랑 독서록을 제가 숙제를 내주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씩 해와요. 그러니까 책 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책 읽기 그리고 그거 일기와 독서록 쓰기 그리고 수학 문제집 풀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다른 학원은 안 다니고. 근데 일기와 독서록 쓰기는 이제 매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하는 게 이제 책 읽기와 수학 문제집 풀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할 일들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그걸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인데도 이제 해리포터 원서도 읽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께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니까 아빠께서 많이 봐주시겠네? 했더니 그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의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체험학습을 갈 때도 그 체험학습 보고서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주 여행을 갈 때 그 어디 갈 건지 자기들끼리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적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주도권을 좀 넘겨주고 계신다. 그리고 많이 믿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훈련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참 공부 정서가 좋다. 의욕적이고 항상 밝고 이 공부를 대할 때 재밌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공부 정서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